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본인의 육성을 일일이 들려주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인사,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육성입니다. 김건희 씨는 자기 목소리를 듣고도 인사치레로 한 것이다, 흘려들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특검은 조사 시간 일부를 김건희 씨에게 통화 육성을 직접 들려주는 데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통화 목소리를 들려주며 진술을 끌어내려 한 겁니다. 지난 21일 조사에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과 통화 녹취를 재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JTBC가 보도한 대로 여기엔 지난 대선과 관련해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거는 처음이라 말하자 김건희 씨는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라고 답합니다. 통일교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것을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는 물증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인사치레로 한 말이라는 취지로 의미를 축소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본인 통화 목소리를 듣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매물이 되는 것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특검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알고 있었던 증거로 보고 있지만 김건희 씨는 흘려들은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통화 육성과도 거리를 두며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특검은 이미 핵심 물증들이 확보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2022년 대선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김건희 씨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물증이 나왔습니다. 대선 3주 뒤 김건희 씨와 통일교 측이 통화한 녹취입니다. JTBC가 그 내용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기업체까지 대선에 총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여기에 호응하며 더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교단 행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독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통일교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언급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건 2022년 3월 30일로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지 3주 지난 시점입니다. 통화는 뒷자리가 8563으로 끝나는 건의2 번호로 이루어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 전 본부장의 당선 축하 인사에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답합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이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거는 처음이라 말하자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발언은 통일교 지역교회는 물론 통일교 계열 학교와 기업체까지 총동원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한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김건희 씨에게 조직을 총동원해 도왔다고 직접 알리고 김 씨도 이에 호응하는 통화 녹취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7월 15일 통화에서도 윤 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만 더 도와달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 측은 당시 후원금이 충분히 들어와 큰 도움을 받을 필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결정적 정황 증거로 보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육성 통화 녹취엔 증권사 직원이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실제로 통화를 전후해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20만 6천 주가 이른바 블록딜로 거래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알았던 또 다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도이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시세 조종을 몰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특검이 다른 정황을 잡았습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2011년 1월 11일 육성 통화 내용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가리켜 우리 주식이 팔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여사는 그런가라고 답합니다. 이어 직원이 매물이 되려는 것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여사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날을 전후해 주가 조작 일당은 실제로 블록딜을 합니다. 블록딜은 특정 주체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하는 방식인데 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20만 6천 주를 장 외에서 판 겁니다. 법원도 이 블록딜에 대해 시세 조종과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블록딜을 통한 주가 부양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 여사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김 여사는 사건 관계인들과 공모해 주가 조작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주가 조작 일당과의 공모로 부당이득 8억 1천여만 원을 챙겼다며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